그럼 저희도 한 4주 동안은 AI 기본적인 생성형 툴이 이런 거다. 근데 진짜 다 숨어 써서 음악까지 다 만들어 오시고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생성형 툴이 이런 거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이제 좀 더 아트 칠목단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근데 한 절반 정도가 이미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학생분들이나 아직 또 다른 데로 커리어 전환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아트 디렉팅이 뭘까요? 정확히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나? 되게 쉬워요. 그냥 이 말을 직역하면 되는데 아트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거죠. 이거를 디렉팅, 말 그대로 총괄한다. 그리고 아마 그냥 구글에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적인 비주얼을 총괄하는 일인데 여기에 그래도 저도 이렇게 알고 어쨌든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그래도 실무를 좀 해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더 살을 보태자면 시각적인 키 비주얼이어야 돼. 그냥 비주얼이 아니고 핵심이 되는 비주얼. 그 핵심이 되는 키 비주얼을 총괄을 하는데 통일감 있게 총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제 해석을 붙이자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좀 시각적인 키 비주얼을 통일감 있게 내가 디렉팅, 총괄을 이걸 다 전반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아트 디렉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좀 분야별로는 그럼 분야별로 아트 디렉터가 진짜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저는 맥락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지금 광고 본업을 하고 있지만 막 엔터 쪽 일도 간간히 하고 또 제가 전공은 또 공간이었고 막 그러면서 진짜 좀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광고회사에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맡아서 해요. 막 제품을 할 때도 있고 진짜 막 SK텔레콤이 정말 큰 얘기를 하는 브랜딩 캠페인을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결국 다 똑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핵심적인 이 컨셉과 키비주얼 여러분들이 4주간 제가 계속 컨셉 아이디어, 비주얼 아이디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컨셉과 키비주얼이 어쨌든 있고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있대 이제 어떤 분야로 이걸 적용시키냐에 따라 그 비주얼적인 결과물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터 아트 디렉터다 하면 저는 뭐 앨범 커버부터 뮤직비디오, 뭐 멤버들이 찍는 컨셉 포토 컨셉, 그리고 뭐 올라가는 홍보용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다 키비주얼, 키컨셉에서 파생돼서 이런 다양한 비주얼적인 결과물에 적용시키는 걸 총괄하는 일을 하겠죠. 근데 내가 보면 제품 디자이너다 라고 하면 이 제품의 뭐 패키지부터 이 제품을 잘 보여주기 위한 컨셉 사진 촬영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배경을 깔 건지, 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 SNS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건지를 다 총괄을 하되 이게 또 하나의 맥락으로 하나의 컨셉과 키비주얼을 같이 가는 거고 내가 브랜드 디자이너다라고 하면 로고나 뭐 이 브랜드를 또 통일감 있게 보여주는 아이콘이랑 에셋 같은 거 또 이 회사의 웹사이트 콘텐츠 이런 게 하나의 또 맥락으로 갈 수 있는 비주얼을 모두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얼라인을 시켜주는 역할이고 제가 하는 광고는 저는 영상 광고를 핵심적으로 하지만 이 영상 광고를 또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신문 이런 데서 보는 인쇄 광고로도 이게 일맥상통하게 소비자들한테 그 리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걸 뭐 공간으로 풀어낸다 하면 팝업은 또 이거랑 어떻게 키 컨셉과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하신다 또 전 똑같고 패션을 한다 뭐 게임 한다 이 산업만 달라지는 거지 어쨌든 이 키 비주얼과 키 컨셉이 있고 이거를 그냥 다양한 비주얼 요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컨셉이 계속 잘 느껴지게 갈 건지를 고민하는 게 아트 디렉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어쨌든 저도 하고 있는 일고 외주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굳이 이 아트 디렉팅의 축을 좀 나누자면 조금 더 기획 포커스인 아트 디렉팅이 있고 조금 더 진짜 비주얼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제작 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컨셉적이고 이게 더 진짜 실행단, 이게 진짜 비주얼라이징단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마 아트 디렉팅을 하면 이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좀 저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 설명드리자면 기획은 어쨌든 이 키 컨셉, 이 키 비주얼로 내가 뭘 할까를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은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 이 영상을 만들든 포스터를 하나 만들든 그럼 이걸 진짜 정확히 어떻게 만들지를 조금 고민하는 단이고 어쨌든 브랜드나 글로벌 제품의 전체적인 비주얼 컨셉을 기획하고 핵심 키 비주얼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획 아트 디렉팅 포커스라면 조금 더 이 기획된 컨셉을 실질적인 비주얼로 뭐 이런 다양한 컨셉의 비주얼을 어떻게 시각화를 하고 내가 뭐 포토샵에 이 색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좀 더 제작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굳이 직업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단이 조금 더 기획자, 마케터 아니면 진짜 디렉터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뭐 브랜드 디렉터, 뭐 엔터에서도 비주얼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패션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할 거고 영화나 영상 감독님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제 본업은 기획단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시각화할 때는 더 많은 스텝이 필요해요. 사실 기획만으로 완성까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디자이너들, 아티스트들 근데 저는 아티스트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작단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상을 만들 때는 감독님이 있지만 이 촬영을 해주는 감독님도 있고 또 이 조명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하는 감독님도 있고 미술 디렉터도 있고 아트 디렉터도 있고 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저는 아트 디렉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조명도 하나 어떻게 세팅할지도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잘하게 그 사람의 오더를 듣고 조명 감독님의 오더를 듣고 이제 또 밑에 새끼들이 이렇게 만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완전 스페셜한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아트 디렉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3D나 VFX, CG 이런 걸 하거나 2D나 모션 그래픽 뭐 포토그래퍼들도 저는 어쨌든 아트 디렉터의 맥락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실질적인 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는 근데 이 약간 중간다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뭐 보는 그 돌고래 유괴단 아세요? 그 신윤숙 감독? 뭐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은 기획도 하고 이걸 실제로 자기가 찍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요즘에 유명한 뭐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약간 이 기획과 제작을 동시에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축이 약간 그 조금 더 이런 디렉터, 기획자들이 저쪽 기획 쪽에 완전 붙어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엔터에서 내가 뭐 에스파 뮤비를 만들어야 돼 하면 저희 회사에도 그 감독님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는 비주얼 디렉터가 다 있고 그 사람들이 저희 이번 노래 이거니까 이런 컨셉으로 대충은 짜요. 그거를 대충 이런 비주얼과 컨셉을 짜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찍을까요?를 뮤직비디오 감독이랑 상의를 하는 거고 그럼 그 감독은 또 이걸 실질적으로 비주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뭐 촬영팀이랑 3D 아티스트 뭐 이런 사람들과 또 협업을 해서 그 하나의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제가 광고 회사에서 광고 아트 디렉터로 아이디어를 내요. 예를 들어 이번 SK텔레콤 아이폰 광고하는데 이런 컨셉과 이런 키비주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진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맥락의 콘티는 당연히 구성을 해요. 근데 그게 찍어놓으면 제가 말한 대로 찍으면 당연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1초 1초 재밌게 트랜지션까지 그 어떤 이 모델이 어떤 의상을 입어야 되는 건지를 감독님한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독님한테 맡기면 감독님이 그걸 더 뾰족하게 다듬어서 이런 또 팀 이런 아트 또 본인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서 하나의 광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 제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 일도 하고 있고 이쪽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기획은 사실 조금 더 이성 베이스의 일이에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니까 직관도 중요하고 감각도 중요하지만 엄청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조금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인 분야, 예를 들어 패션, 엔터 이런 쪽은 좀 논리성이 떨어져도 돼요. 근데 제가 있는 회사는 엄청 논리적이어야 돼요, 생각보다. SK텔레 걔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될지도 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할게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가 막 왜 그런지 설득시키세요. 이러거든요, 모든 걸. 그래서 제가 사실 디자인과를 졸업했지만 그게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직관으로 일을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 뭐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팔 때도 앞단에 논리가 탁탁탁탁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 아이디어를 절대 안 사요. 그 팀장님도 그렇고 광고주도 그렇고. 그래서 기획은 진짜 그 논리성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제작은 반면 제가 아티스트로 해보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감각적이어야 돼요. 이거 물론 논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미 다 논리는 돼 있어. 여기서 이제 비주얼로 실제로 내가 이제 정말 딱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되게 그 내가 얼마나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걸 얼마나 시각화를 감각적으로 잘 해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직관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논리적인 아트들이 좀 많은데 직관이 있는 아트들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또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집단에 오잖아요? 제가 엄청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 정도의 재질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거를 정확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는지는 물론 AI를 당연히 배우러 오셨겠지만 툴을 제가 그래도 그거보다 중요한 게 AI는 사실 이게 정말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 저도 이제 어떻게 내 커리어를 가져가야 되지? 이 고민이 되게 많은데 AI를 쓰는 건 이제 다 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나중에는 AI는 다 쓸 거예요, 진짜.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으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차별점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럼 뭐가 중요할까 하면 저는 사실 이쪽 일이 기획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너무 이 10% 안에 들어. 나는 감각이 미쳤어. 이러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획력은 있어야 좀 그건 AI가 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지?를 어쨌든 좀 오늘 이후로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엄청 많이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되게 조금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헤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거의 프로젝트 했던 거를 많이 녹여서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들어간 제안서라서 여러분들 사진 촬영은 조금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하는구나를 눈에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다 보니 이 두 구다리를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에서 하는 조금 더 기획자로서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광고주한테 제안을 들어간다 라고 하고 사실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이미 감독님이 다 그림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정해놓고 이제 AI 아티스트인 나를 불러서 이 컷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완전 제작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팀 작업했던 거랑 송수희님 앨범 커버했던 거는 약간 제가 기획도 하고 제작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를 제가 좀 케이스별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는 완전히 조금 아트 디렉터인데 기획자로서의 아트 디렉터로 제가 이렇게 캠페인을 실제로 만들었다를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했던 거가 잘 돼서 이렇게 올해 또 10월에 새로운 캠페인이 후속작이 이렇게 온에어가 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광고주의 요청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이거 2편 만들어주세요 였어요. 그 첫 번째 아빠 먼지, 그 애기 먼지 막 전화하면서 했던 그 편에서 이 캐릭터들 너무 귀엽다. 그리고 걔네가 진짜 로블락이 이 캐릭터 사업에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IP 막 캐릭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굿즈도 만들 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빨리 후속작 만들어주세요. 아무 아이디어나 상관없어요. 이래서 되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펼쳐서 갔던 거긴 한데 제가 냈던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냈던 걸로 온에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온에어 됐던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니까 저희는 사실 직급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일도 있고, 이제 비주얼을 진짜 포토샵을 만지면서 결과물을 만들 때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월급 받는 이유는 아이디어 내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직급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린 연차라도 내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게 광고가 되는 거고, 그냥 팀장님 아이디어가 제일 좋으면 팀장님께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해서 이렇게 되게 앞단도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콘티도 구성을 해가고 이런 식으로 사실 아이데이션 회의라는 걸 준비하는 게 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한테 이렇게 깠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먼지가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선 청소기 아니고 무선 청소기이긴 한데 로봇 청소기가 아니고 손으로 밀어서 쓰는 청소기였어요. 두 번째 편은.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된 H60이라는 이 제품을 먼지가 본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스펙이 또 하나씩 제품 광고는 중요한 게 기능을 하나씩 또 보여줘야 돼요. 잘.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먼지 찾는 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땅을 약간 흔들어서 이 청소기가 속먼지까지 빼내는 그런 게 또 있대요. 그리고 5단계 필터링 10초 만에 이렇게 도크에 딱 끼우면 알아서 먼지 제거 싹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다. 근데 먼지의 눈으로 이런 기능을 본다면 이게 마치 번쩍이는 천둥 번개 같고, 진동 흡입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고, 필터링은 마치 끝없는 토네이도를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먼지 비움은 갑자기 촉 해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싱크홀처럼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의 재난영화 같이 이 로봇 이 청소기의 등장이 얘네한테는 재난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난영화로 형식을 가자. 그래서 재난영화 예고편 형식으로 먼지가 맞은 최후의 날을 보여주는 그런 재난영화 컨셉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키비주얼도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일 겁니다 라고 구성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네이도가 저 청소기에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콘티도 간단하게 짜요. 그래서 되게 재난영화 가는 것처럼, 그리고 로보락 영화처럼 로보락 프리젠스 이렇게 딱 뜨고, 그래서 예고편이니까 그냥 통장을 빡빡 때리겠다 이러고 먼지 세상에 닥친 역대급 자연재해 이러면서 카피가 뜬다. 그리고 이렇게 콘티를 AI로 이것도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먼지가 막 운전하고 해서 조심해 번개야 이러면서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면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제품 스펙이 하나씩 뜬다. 또 예고편이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다른 스펙이 지진 난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또 뒤에 타고 있는 애들이 지진이야 이러면서 또 스펙이 보여지고, 그리고 토네이도 온 것처럼 5단계 필터가 이런 토네이도랑 겹쳐지면서 필터랑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광고로 꼭 넣어달라 해서 I hate 로보락 이거 외치는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아빠 얼굴이랑 교차 편집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겠다. 로보락이 나타나면 쏟아낼 구멍은 없다. 이렇게 카피를 써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하찮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먼지 필터링이 된대요. 그래서 저게 되게 밖은 엄청 안에는 먼지들 재난 상황인데
밖엔 되게 평화롭게 먼지 싹 나오는 걸로 약간 위트 있게 뭐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폰티를 구성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광고주 보고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폰티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또 이 아이디어도 보고 때 같이 들어갔던 아이디어인데 1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뭐 아빠 먼지가 내가 너 로보라 반드시 차단해서 가만 안 두겠어 이러고 끝나는데, 약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받을까 라고 했을 때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가 어쨌든 자기 딸을 데려간 로보락에게 복수를 꿈꾸면서 더 강력한 빌런들을, 새로운 캐릭터를 좀 등장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엔딩은 이 성속이 강력해를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실패하지만 친구들을 이렇게 어벤져스를 꾸렸다. 그래서 이것도 다 AI로 캐릭터 포스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먼지 어벤져스라는 새로운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뭐 하나씩 또 그 스펙에 맞춰서 있어요. 머리카락 이것도 다 근데 스펙 이것도 되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게 다 이 청소기 기능과 다 연관이 있어. 왜냐면 청소기가 머리카락 안 엉키게 해주는 또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캐릭터, 카라기 뭐 그리고 이 알러지 이런 거에도 뭐 필터링을 잘해준다 이런 게 있어서 양털이 고양이 같은 애. 얘도 꽃가루 뭐 하고 아빠 캐릭터는 그대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구성을 하고 폰티를 뭐 이것도 뭐 약간 그리고 뭐 로보락 이 제품이랑 그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 나레이션 형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고, 로보락이 막 찾는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림은 좀 아닌데 이렇게 뭐 어디 바닥에 안 보이게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있고, 그거를 막 이런 스펙으로 이런 기능으로 또 청소기가 빨아들이고, 뭐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쿡 박혀서 숨어있는 먼지가 있는데 이것도 막 다 찾아내면서 이런 털 이렇게 브러쉬하는 이런 게 나오고, 뭐 꽃가루 캐릭터도 이렇게 나왔는데 다 뭐 이것도 필터링 이런 거 해서 뭐 없애고, 뭐 이렇게 캐릭터들을 한 명씩 등장시켜서 이것도 뭐 라이팅으로 찾아낸다 이런 걸 해서 마지막으로는 막 빨려 들어가면서 다 같이 I 로보락 이렇게 외치는 게 나오고, 로보락은 결국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런 커피로 뭐 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패키지를 뿌려서 광고주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아까 그 A안으로 채택이 돼서,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아이데이션을 기획하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감독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AI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AI 원래 광고 감독을 하시다가 이제 AI로 주로 영상 만들어주시는 감독님이 있어서 그 업체랑 같이 했는데, 그럼 이제 감독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상할지를 트리트먼트라는 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뭐 머리 트리트먼트 하면 머릿결 좋아지듯이 감독님 손을 거치면 이 콘티가 되게 좋아진다 이런 뜻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컷을 다 제가 만들었어요 결국. 근데 감독님이 막 손으로 막 이상하게 그려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아까는 조금 더 큰 맥락의 컨셉을 재난 영화예요 라는 걸 팔았다면, 이제 진짜 그 재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컷 구성이 돼야 된다를 감독님이 고민해서 이렇게 60초짜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런 소파에 탁 주민을 해서 먼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거기서 또 머리카락 캐릭터를 또 광고주가 살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캐릭터랑 애기 먼지랑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초록색 레이저가 저기 띡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로보락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영화 장두둥 하면서 타이틀 뜨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엄마 먼지 또 캐릭터 광고주가 캐릭터 역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을 한 달에 이제 감독님이랑 저희가 이런 컨셉이요 얘기하면서 감독님이 정확히 컷 구성을 잘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기는 생성까지 해주시는 거여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또 그래도 아트 디렉터의 역할을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제가 통일감 있게 총괄을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컨셉 맥락에 잘 맞게 가는지, 그러려면 이 정확한 그림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감독님이랑 이 스태프들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자꾸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몰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사실 퀄리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일단 캐릭터가 시즌 분명히 같은 캐릭터였는데 다들 생성해 주신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거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게 다르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 그리고 캐릭터도 원래는 대행사에서 제안했던 건 저거였는데 저렇게 약간 머리카락 뭉치처럼 바꿔주셨다고요. 바꿔주셨는데 머리카락 같이 잘 안 느껴져서 그냥 원래 캐릭터로 수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또 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먼지 놀이터 이 컨셉을 설명하려면 어차피 이게 먼지 세상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귀여운데 이렇게 먼지 재질이면 훨씬 더 컨셉이 살겠죠. 이런 걸 아트 디렉터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먼지 놀이터 공간이 조금 더 먼지 세상처럼 이런 재질감이나 이런 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디렉션을 또 드리고, 근데 이제 너무 잘 안 해주셔서 사실 제가 다 생성을 다시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뭐 저는 AI를 저희 팀은 쓸 줄 아니까 이렇게 생성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컨셉에 벗어나지 않게 비주얼의 수위를 또 조절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What's that light? Unstoppable disaster strikes the dust world. It's coming. No matter how tight you hold on. Dad? Nowhere to run. No escape. Hey, Dust's Doomsday. Game 60 Ultra. Roborock.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제가 기획자로서의 아트 디렉터로 일할 때는 이런 플로우로 일한다를 이거를 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기획이랑 제작이랑 같이 하는 단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엔터 소속의 비주얼 디렉터 분들이 큰 맥락은 정해두신 거였어요. 근데 이건 좀 안 정해주셨는데, 이건 조금 더 콘서트, 그냥 이렇게 앨범에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러면 그 스크립트로만 주셨고, 이제 콘서트 투어의 정말 키워드부터 비주얼까지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어쨌든 이번 네. 그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 이미지를 어느 정도 다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원래 그냥, 그리고 저는 이건 AI 광고 프로젝트라서 그랬는데 사실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콘티로 막 그려서 주시죠. 근데 그럴 때는, 그리고 사실 AI도 어느 정도 이렇게 캐릭터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말로 했는데도 잘 못하셔서 그냥 제가 직접 생성하고 프롬프트 이거니까 이거 베이스로 써주세요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이 캐릭터 이거 다르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건 먼지 재질, 세상 재질 바꿔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보통은. 네. 그럼 뭐 필요한 레퍼런스 정도 보내지 제가 직접 수정하진 않죠. 그래서 N팀은 어쨌든 작년에 이 Awaken the Bloodline이라는 이 컨셉으로 콘서트 투어를 했고, 그래서 완전 처음에는 타이틀, 키워드 이런 거부터 제안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냥 사실 스토리가 어쨌든 우리 얘네가 늑대 컨셉이거든요. N팀이라는 그룹이. 그래서 얘네가 근데 스토리가 사실 별거 없긴 해요. 그냥 우리 늑대고 우리 막 지지 않고 싸운다 결국 이러고 우리는 막 하나다 뭐 이런 그거 그 심지어 일본어를 번역해서 그런지 막 무슨 소리지 이러고 읽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있어빌리티하게 막 짜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처음에는 타이틀이 제일 중요했고 간단한 무드보드 정도로 보내는 걸로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컨셉 그 콘서트 타이틀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뭐 이런 간단한 컨셉이다, 그리고 키워드는 이런 식이 있다 라고 구성을 해서 보내고, 여기에 또 비주얼라이징을 한다면 이런 톤 앤 매너로 할 거다를 기존에 이제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잘 찾아가지고 무드보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한데 현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다 블루톤을 포토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무드보드 구성하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색감은 좋은데 저 뭐 늑대 눈에처럼 파란 색감을 담은 걸로 하고 싶은데 이게 막 빨간색 사진이야.
그리고 뭐 난 여기서 요소는 근데 이런 걸 쓰고 싶어 하면 그 무드보드를 할 때 어쨌든 다 모으세요. 버리지 말고. 톤 앤 무드가 안 맞다고 버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색감이 내가 또 무드보드에 가져오고 싶은 게 있고 요소가 가져오고 싶은 게 있고 어쨌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AI로 만들 때도 워딩은 뭐 여기 색감에 대한 워딩은 여기서 빼오고 뭐 오브제에 대한 거는 여기서 빼오고 그걸 조합해서 프롬프팅을 또 하면 되니까 그런 거 다 버리지 말고 원하는 것들이 요소 있다면 다 모으시면 되고 저는 당연히 클라이언트한테 제안할 건데 이게 색감이 막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토샵을 해서 깔끔하게 톤을 맞춰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이제 여기 있던 타이틀로 결정이 됐었던 건데 이제 또 뭐 아까는 뭐였지? 약간 늑대 눈으로 매버릭이라는 걸로 컨셉을 했다면 이거는 약간 혈통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늑대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해서 약간 이런 블러드 라인이니까 빨간 피색의 이런 걸로 하고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제시했던 거고 이것도 팽이 그 송곳니 이런 거래요. 그래서 팽앤 포천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인처럼 해서 약간 늑대 송곳니를 뭐 운명을 써내려가는 뭐 그런 걸 해서 실제 송곳니 오브제 넣고 이렇게 이거는 좀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대비감 세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에서 이 두 번째 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키워드랑 이 빨간색 피 색깔 컨셉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여기서 시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것도 좋다라고 해서 이 무드보드 형태로 가서 이제 이걸 베이스로 이제 시안을 이거는 처음에도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이제 시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컨셉 안에서도 다양한 비주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잘 베리에이션 하면서 제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아트 디렉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컨셉 하나 잡았는데 그거를 다양한 비주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떤 게 제일 임팩트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찍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구조물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였고 말 그대로 그 늑대 발톱을 정말 형상화한 오브제를 강렬하게 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메인은 이거고 약간 서브 포스터 같은 거는 이렇게 오브제도 AI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거 좀 얼터로 이런 오브제 아까는 하나씩 이렇게 오브제를 세운다면 이건 뭐 이렇게 아예 손바닥 모양처럼 해서 하겠다 있었고 이런 타이포도 다 디자인을 해서 같이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쨌든 촬영까지 다 디렉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스타일링에 대한 것도 간단히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광고에서도 인쇄 촬영을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단계거든요. 어떤 옷을 입힐 건지, 어떤 거를 소품을 어떤 걸 들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디렉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시크한 가죽 질감의 블랙에 포인트로 레드 장갑 낀다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레퍼런스 이미지 넣어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게 참 이걸 정말 좋아하셨는데 예산 이슈 때문에 삐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저희 최종 완성된 거랑 이렇게 천으로 된 공간에 이렇게 늑대 얼굴 뒤에 오브제 해가지고 할 거다. 루팅은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하겠다라고 했고 이것도 약간 블랙 테크웨어 느낌의 후드 쓰는 착장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안도 뭐 이렇게 철종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멤버가 엄청 많아요. 지금 9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타 있는 걸로 하겠다. 뒤에는 늑대 발톱을 저렇게 빛으로 쏜 것처럼 하는 거 뭐 합성하겠다 이랬고 또 메인 서브는 이런 식으로 늑대 발톱이나 뭐 아예 늑대를 이렇게 형상해서 하겠다 라고 했고 이것도 아웃핏도 뭐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있대 그 멤버마다 좀 어울리는 거 퍼나 가죽 이런 걸로 해서 야생적인 느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다 좋아하셨는데 A랑 C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돈이 안 된대요. 그래서 B로 현실적으로 타협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포즈도 아트 디렉터가 어느 정도 가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룹이 다 찍을 때 이런 거는 근데 굳이 막 디렉팅을 크게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최대한 모아서 이런 포즈가 이 컨셉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를 막 여러 개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일렬로 쓰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아이 레벨에서 한 거 있고 완전 로우로 찍은 거 있고 하이앵글 뭐 한 거 있고 이렇게 이거를 쫙 모아서 또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다 근데 이거는 포토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긴 하거든요. 포토그래퍼 분들, 전문가분들. 그래도 아트 디렉터가 이거를 이 포스터, 이 컨셉에서는 이런 포즈가 어울릴 것 같아요 라는 가이드를 드려야 돼요. 그 스태프분들이 그런 가이드가 있어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솔로로 찍을 때도 이렇게 뭐 서서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 레벨로 상반신 뭐 사이드로 찍은 거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스툴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하면 또 스툴 준비해 주시겠죠. 이런 걸 좀 디렉팅을 미리 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팅도 뭐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할지 이런 것도 레퍼런스 모아서 드려야 이제 이 조명 감독님이 이걸 보시고 라이팅을 잡아주시겠죠. 네, 이런 것도 아트 디렉터가 한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촬영 잘 했어요. 일본 가서 디렉팅 해서 찍고 이제 촬영된 걸로 제가 그때도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이걸로 AI로 막 늘리고 원래 이것도 돈이 없어서 원래는 이거 3D로 실제 실물 늑대 얼굴 만들라 했는데 돈이 없다 해서 그러면 이거 AI로 만드는 거 합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 이것도 어쨌든 시안이니까 이거 하나만 띡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늑대가 이 얼굴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더 실사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완전 조금 3D 질감도 있고 이런 거를 얼터를 또 작업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첫 번째 게 좋다 이랬고 이것도 타이포도 작업을 해드린 거라서 이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것도 엔터분들이 굿즈나 이런 거 적용시킬 수 있게 간단하게 가이드 같은 거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으면 또 다양하게 이게 배포가 되다 보니 이런 거 사이즈 베리에이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아웃 잡아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앵콜 포스터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첫 번째랑 좀 다른 느낌으로 구도 좀 로우 앵글에서 본 사진으로 또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잡아드렸고 최종 셀렉된 서브 메인 앵콜 포스터는 이렇게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리고 뭐 개인 컷도 보정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제가 작업을 큰 맥락에서 해드리면 이제 진짜 자잘하게 이렇게 콘서트 뒤에 적용되고 이런 거는 엔터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그 에셋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잡았던 큰 그런 레드 컬러랑 로고 같은 걸 활용해서 굿즈에도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엔터 비주얼 디렉터라면 이런 것까지 다 총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획까지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렌팀은 되게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26년 콘서트 투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제가 느꼈던 게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AI로 시안을 보여주니까 그 전에는 사실 합성하고 하면 퀄리티가 완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그 배경이랑 인물이 하나도 이질감 없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딱 시안을 만들어 드리니까 상상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소희님 거는 사실 N팀은 애초에 기획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던 거고 송소희님 거는 그냥 딱 원하는 아트웍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시안을 제시해드리면서 원래 했던 거 말고 이 아트웍으로 최종 셀렉이 됐던 건데 이건 어쨌든 앨범 커버랑 이렇게 무빙 스트리밍 될 때 그 유튜브나 뭐 스포티파이에 나오는 이런 무빙 포스터도 작업을 해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완전 그냥 저 왼쪽에 있는 아트웍을 딱 실장 엔터 디렉터님이 가져오셔서 이거대로 그냥 해주세요 원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 앨범도 들어보고 앨범이 어쨌든 순환이라는 근데 이 노래 여기 앨범 되게 좋아요. 이거 선생님 거 나중에 될 때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저는 되게 원래도 팬이었는데 진짜 아티스트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데 약간 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안은 그래서 어떤 오브제에 들어가서 할 건지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리고 이건 AI 작업이라서
사실 좀 불안해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AI를 딱 만들면 고치기가 좀 어렵고 이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구현될지를 뭐 스케치로 해주시는 레퍼런스를 먼저 구상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먼저 레퍼런스로 이런 꽃 느낌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또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뭐 자연의 신비로운 느낌과 이런 꽃의 형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기본화는 제시를 드렸는데, 그리고 토넷무드는 저런 색감으로랑 화이트의 대비감 이런 걸로 가져가려고 한다 라고 했고, 조금 욕심을 내서 제가 다른 또 컨셉을 몇 개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방울로, 이건 좀 바뀌긴 했는데 아까 이게에서 파생된 게 최종 거였는데, 이렇게 물방울에 순환하는 약간 민들레의 처음에 민들레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뭐 하나의 물방울에 담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앨범 컨셉이 그 사주 오행 아세요? 물, 불 이렇게 돌잖아요. 그 자연이 순환하는 그런 컨셉이어서 그런 순환감을 느껴주기 위해서 이런 물방울 오브제에 이렇게 처음과 끝에 있는 식물의 그런 요소들이 나오면 좋겠다 라고 제시를 드렸고, 뭐 토넷무드는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라고 또 했고, 아니면 그 오행이기 때문에 5가지 조금 오브제, 그리고 이걸 제 아트웍 중에 이걸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디렉터님이. 그래서 약간 저 꽃잎이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추상적인 형태감을 오행을 상징해서 이렇게 5개를 이렇게 순환하는 동그라미 구조로 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컨셉도 제안을 해드렸고, 토넷무드는 조금 더 추상적인 아트웍 느낌으로 이렇게 좀 흐려지는 듯, 경계가 없는 듯한 이런 토넷무드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다 하고, 다른 컨셉도 아트웍 제안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본화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제시를 해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딸랑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느낌마다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아트웍을 선택하실 수 있게 옵션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A-1은 좀 현실적인 실사 같은, 원래 요청 주셨던 거의 가장 충실한 느낌. 그런데 조금 A-2는 그린 앤 화이트 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실사 느낌은 좀 덜 나더라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하나 딸랑 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물방울도 그 기존에 제가 했던 아트웍 느낌으로도 하고 싶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엮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뻗어가는 원형 형태의 물방울도 있고, 아니면 완전 조금 더 심볼 같은 나선형 느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순환 오브제도 이렇게 사람 형상을 했는데 이렇게 오행처럼 이렇게 있는 꽃잎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이런 형상을 했고, 뭐 이것도 이건 좀 더 대비감이 낮고 밝은 느낌, 이건 좀 더 어두운 느낌, 이런 식으로 베리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서 저 물방울 모양 좋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물방울 모양이 좋고요, 재질은 좀 더 일본 거 같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조금 더 이제 원하는 니즈에 맞게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얼터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드렸고,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심볼이 좀 다른 거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냥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셀렉이 됐고, 그리고 좀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영상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예뻐서 영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AI 특성상 이게 3D가 아니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팁이라면 팁인 게, 만약에 영상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덥석 네? 해드릴게요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테스트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저는 무조건 먼저 테스트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물방울도 어떤 무빙이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이 정도가 나옵니다를 먼저 해야 그 사람들이 된다면서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AI는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뭐 물방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되고,
뭐 물방울이 뭐 커지고 작아 이걸 또 그때 루프 같은 걸로 하고 싶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반대로 돌리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아니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완전히 나타나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를 먼저 제시를 해드렸고 근데 첫 번째 느낌이 좋다. 근데 이렇게 약간 리버스 되는 느낌은 약간 삐걱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레스트 프레임, 퍼스트 프레임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해서 그렇게 생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체별로 뭐 1대1, 16대9, 9대16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옆에 합정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제작 베이스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기획까지 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반면 좀 뮤비 작업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감독님이 이 컷이 딱 필요해를 컷이 얼마나 많겠어요. 3분짜리 뮤비 만드는데 막 100몇 컷 들어가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생기면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실리카겔이 그런 거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는 막 레퍼런스도 막 무드보드도 만들고 키워드도 잡고 이랬는데 이렇게 제작단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정해준 클립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했던 걸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그때도 살짝 말해드렸는데 약간 이렇게 뒤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들어가는 되게 추상적이고 빛이 나는 이런 곤충의 파편이 막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감독님이 계속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필드는 정말 직관만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아트웍을 작업을 해서 이제 저거를 3D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3D에 넣고 감독님이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뮤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실리카겔이 약간 장수풍뎅이처럼 여기 장수풍이 아니야 이게 뭐지? 개똥벌레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 컷이 필요했는데 이걸 스탑을 쓰면 또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로 생성해보자 이러고 연락을 주셨던 거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벌레들이 나오는 실리카겔이랑 부착 편집되면서 벌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리카겔을 비유한 거여서 막 한 마리도 있고 두 마리도 있고 네 마리도 있고 뭐 저기 떨어지는 애도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마리 있는 거, 네 마리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냥 벌레로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잠깐만요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 하고 이거 어떠세요? 하고 감독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한 거고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얘가 막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원래 콘텐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감독님이 저런 애기 그림 같은 걸 나중에는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약간 손 드는 것 같은 장수풍뎅이에 팔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직접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해서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것도 촬영본 기반으로 약간 촬영본에 그 오리도 이렇게 냄새 맡는 것 같은 컷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작업을 VFX처럼 작업을 해드렸고 여기서도 이런 땅 소스는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특정한 이 적색 이 식물이 피어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물이 자라나는 것 같은 작업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효과 같은 것도 여러 개 받아보고 싶다 해서 효과도 작업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막 제가 기획단으로 이렇게 제안서를 드렸어요가 없어서 좀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막 PPT를 구성해 주시겠죠? 이런 장수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뮤비 작업은 이렇게 제가 딱 이런 게 필요해요 AI로 라는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과 AI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도 된다 안 된다를 좀 해보고 감독님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의뢰가 딱 정확하게 들어오고
이제 이런 풍뎅이는 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화를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런 이미지를 또 미드저니나 뭐 이건 다 미드저니 만들었어요. 미드저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클링이나 런웨이 같은 걸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오늘 너무 징그러웠어요. 저한테서 좀 내 몸에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엄청 깨져요. 이런 게 그 막 다리 같은 게. 그러니까 다행히 감독님이 짧게 들어갈 거라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물론 저렇게 딱 딸랑 하나만 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감독님이 또 어떤 걸 원하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양한 이미지랑 영상을 생성해서 옵션을 다양하게 열어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딱 이 모양으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이런 감독님의 그림이 있을 때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를 얼터를 구성해서 드리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것도 이 호라이즌 효과를 이미지로 생성해서 이건 런웨이랑 클링 둘 다 막 써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효과 나는 걸 했고 이걸 이렇게 리뷰에 적용시켜주셨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서 작업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어떤 거를 제가 애초에 생성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촬영본에서 했던 것도 있는데 그리고 아마 저는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VFX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무빙하는 거에 올릴 텐데 저는 다행히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됐고 그냥 이 스틸컷을 받아서 작업을 했어요. 스틸컷을 받아서 또 AI로 저 오리 생성하고 이제 그 오리가 이렇게 얼굴을 이 황금똥에 이렇게 다가가는 거를 영상을 이렇게 이거는 그때 클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링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적용을 해주신 거고 저 이렇게 기존 클립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들도 다 기존에 감독님이 찍어주셨던 소스에 이거는 아까는 오리를 그냥 미드저니랑 포토샵으로 생성을 한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클링으로 했어요. 그냥 프롬프팅으로 이런 채소가 막 타임랩스로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진짜 어려웠는데 막 완전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에는 영상 프롬프팅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아트웍으로 이미지로만 만들어서 소스를 활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제작단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거 보면 혹시 방금 네. 보여주신 그 12개 이거요? 네네 그것도 그냥 다 하나의 이제 키비주얼 포코 레퍼런스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아마 몇 주차에 설명드렸지? 설명을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진짜 어렸어요. 왜냐면 감독님도 정확하게 비주얼 레퍼런스를 보여줄 게 없대요. 그냥 약간 그런 약간 꿈꾸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막 곤충 날개랑 다리가 막 빛나면서 그래서 저는 진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테스트를 엄청 해서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고 원래 상업에는 저는 무조건 핀터레스트 이미지 안 쓰는데 그래서 이런 톤을 먼저 잡았어요 감독님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곤충 영상으로 안 만들고 이런 톤이 맞으세요를 먼저 톤 앤 매너를 감독님이랑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곤충 프롬프팅을 해서 제가 만든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드저니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선식하고 때 운영하셨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소스를 정확히 지금 여기는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처음 스타일 레퍼런스 소스 이미지는 그렇게 미드저니 뽑은 거를 막 포토샵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막 레이어를 제가 막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고 네, 저희 10분, 좀 뒤에 25분에 그러면 수업 다시 해서
아트 디렉팅 이제 저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저는 얼터를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투박투 할 때도 하나의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얼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작단에는 이렇게 다양한 비주얼을 또 열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몰입을 하셨다고. 네. 그래도 원본에 이걸 추가하는 거는 그래서 가능한 건가요? 그 미드전이 저는 거의 이걸 근데 결국 미드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포토샵도 여기 선택해서 오리 하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처럼 미드저니도 에딧에 가면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고 오리가 뭐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프롬프팅을 해서 만들었어요. 구역을 정해서 그냥. 네 맞아요. 거기만. 그리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것도 이 구역을 선택했으면 또 여기가 이런 데가 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또 세세하게 오리만 딱 잘라서 이런 데는 원본이랑 안 다르게 포토샵을 또 그냥 잘 두 장을 해주고. 합쳐서. 네, 두 장을 합쳐서 그런 디테일 잡아주고 나서 영상으로 이제 오리가 이 앞에 있는 똥을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 프로포팅해서 영상을 해서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각자 좀 근데 그래도 조금 다들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죠? 아트 디렉팅 하면 어떠세요? 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분야별로 어쨌든 키 컨셉과 키 비주얼을 만들어서 통일감 있게 적용시키는 게 아트 디렉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약간 이제 좀 하나의 분야를 오늘 이미 정하셔가지고 AI로 이런 비주얼까지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정하셔가지고 똑같아요. 저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면 어떤 컨셉과 어떤 모드로 어떤 키 비주얼로 갈지를 좀 정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아웃풋이 있겠죠. 아트 디렉팅은 이게 저희가 조금 느낌적인 느낌의 뭔가 AI 아트웍을 저번까지는 했다면 좀 분야별로 내가 뭐 엔터니까 나는 이런 앨범 커버나 컨셉 포토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패키지 뭐 제품을 한다면 패키지 디자인부터 제품 이미지, 제품 연출 컷, 그리고 모델 뭐 사용하는 것 이런 거 만들고 싶다. 내 영상을 한다면 이거 좀 스토리보드를 깊게 파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비주얼적인 아웃풋이 있을 거고 그리고 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고라든지 타이포라든지 또 2D적인 요소를 좀 꾸밈 요소로 쓸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AI로 그거는 7주차 마지막쯤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어떤 분야를 할지 어떤 컨셉과 어떤 모드로 피드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 또 6주차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과물, 좀 인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제품을 일관성 있게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걸 해볼 거고 7주차 때는 좀 꾸밈 요소를 어떻게 좀 첨가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배워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 맥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가 패스트 캠퍼스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거긴 한데 AI로 이렇게 아트 디렉팅을 꾸릴 수 있다를 좀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를 아트 디렉팅을 위한 걸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막 제가 좀 그냥 가상의 걸그룹을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올데프 해오신 분도 있고 좀 내가 엔터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그룹을 좀 아트 디렉팅 새로운 컨셉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가상의 그룹을 세워서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기존의 아티스트는 하지 않고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근데 비주얼 이런 것도 근데 바로 아마 AI한테 이제 물어보면 엔터 아트 디렉팅 앨범 그런 아이돌을 위한 앨범 비주얼 아트 디렉팅에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라고 말해주면 아마 쫙 이런 거 말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기획단에서는 어쨌든 컨셉이나 키워드 잡고 세계관이나 스토리라인을 좀 세우고 또 무드보드 실제로 하면 이러겠죠. 타겟팅까지 좀 하겠죠. 실제로 내가 엔터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게 필요하고 비주얼적으로는 앨범 커버, 패키지, 로고, 타이포, 구체적으로는 가사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키 비주얼, 키 컨셉을 생각하고 그걸 이제 비주얼적인 여러 그런 적용되는 것들에 이제 필요한 것들에 아트 디렉터가 통일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 내가 이 분야의 아트 디렉팅 하고 싶고 이 분량도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량 정도만 제 생각에는 한 최종 결과물은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이야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 갖고 영상화 시켜서 하나 이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한 2-3가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결과물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앨범 커버랑 인물 컨셉부터 간단한 필름까지 만든다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쨌든 이런 아웃풋을 내야겠다라고 세팅을 하고
필요한 스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키 컨셉과 비주얼을 잡기 위한 무드보드랑 컨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컨셉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키 비주얼은 저는 무조건 있어요. 이게 꼭 만약에 여러분들 엔터 디렉터가 했는데 이걸 꼭 최종적인 아웃풋을 안 쓴다고 해도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키 비주얼 자체가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앨범 커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설명해주는 핵심 키 비주얼을 잡고 그 다음에 저는 인물 컨셉부터 이런 걸 하고 싶다니까 인물 연출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로도. 그리고 조금 어쨌든 이 좀 엔터는 장식적이고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으니까 좀 그래픽 소스나 일러스트 타이포 이런 것도 넣어야겠다.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적인 것도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 기획과 제가 이건 똑같아요. 근데 그 컨셉 아이디어가 있고 비주얼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컨셉 기획할 때는 당연히 일단 내가 내 머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필요하다면 GPT나 LLM, 클로드 같은 LLM의 도움을 받아서 컨셉을 좀 단단하게 해보시고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핀터레스트나 이런 비주얼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좀 스크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GPT를 사용하되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근데 잘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의 범주는 잡아주고 인간의 기억력도 살짝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돌 컨셉 아이돌 이런 걸그룹 새로운 컨셉 뭐 할까라고 하면 걔가 줄 수 있는 답변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구체화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잡은 거예요. 이런 컨셉의 3인조 걸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얘네 약간 넥스트 앨범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제가 이런 컨셉의 아이돌이니까 이런 거를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를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GPT를 이용해서 한번 질문들을 던져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와서 한번 GPT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막 LLM 쓰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엔터테인먼트 비주얼 아트 데이터야. 서드 아이라는 3인조 걸그룹을 위한 앨범 컨셉이 필요한데 필요해. 어떤 컨셉 컨셉을 참고해서 걸그룹을 위한 앨범 컨셉과 스토리 간단하게 생각해줘.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 또 얘기를 해주겠지만 5가지 정도로 컨셉을 생각해줘.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까지 제가 비주얼 튜터를 해서 그런가? 이렇게 좋네요. 잘 어느 정도 잘 이해하죠. 이게 되게 추상적인 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느 정도 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능력을 감지하고 뭔가 그런 거에 맞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 AI가 던져주는 거를 재밌게 디벨롭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뭐 하고 싶다면, 근데 저는 사실 좀 정해놓은 컨셉이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 뭐 제 펫팸 이런 상세 페이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그 카니발 컨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주얼 핀터레스트에서 봤는데 이런 비주얼 쓰고 싶네 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걸로 컨셉 짜줘 라고 던져도 되겠죠. 그래서 한 여름밤에
아트라는 컨셉으로 걸그룹 앨범을 기획하고 싶어. 어떤 앨범 네이밍과 스토리텔링을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게 있다면 이렇게 티키타카해서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정한 거랑 비슷한데 midnight 뭐 카니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워딩 같은 것도 잘 해주죠. 어느 정도 이 컨셉에 맞게. 언신 뭐 이런 것도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AI랑 여러분들이 좀 디벨롭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N팀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사실 좀 GPT랑 진짜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GPT가 그래도 많이 감성적인 글쓰기가 참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N팀을 이번에 할 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클로드를 좀 안 썼는데 한번 써볼까? 하고 클로드를 썼는데 클로드가 오히려 제가 지향하는 그 문체로 약간 조금은 감성적이게 이렇게 잘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클로드 예전에는 결제해서 썼는데 지금 무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시다가 클로드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벨롭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 난 가사지를 만들고 싶어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컨셉 좋은 것 같아. 이 앨범 컨셉으로 어떤 노래 수록곡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5개, 5곡 생각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곡 이름도 정할 수도 있고, 뭐 정말 가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가사도 써줘 하면 아마 써줄 거예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뭐 줄타기 이런 것도 카니발이니까 이렇게 해주나 보네요. 해적문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컨셉적인 걸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렇게 컨셉을 정한 다음에 개념적인 거를 저희가 어쨌든 비주얼적으로도 키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모드보드를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트 모드를.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막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이미지를 스크랩 하는데 내가 이런 톤앤 모드가 참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구성 요소, 오브제나 구도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한 가지가 다 통일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미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톤앤 모드는 맞는데 약간 그 카니발 그림이 아니네 하면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카니발에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요소는 있는데 톤앤 모드가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달라, 이렇게 했다고 버리지 말고 일단 다 스크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워딩을 뽑으셔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마다 모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앨범 커버를 만들고 인물 컨셉 포토를 만들고 뭐 이런 비주얼 그래픽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 좀 그걸 다 스크랩을 해서 보드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톤앤 모드에 대한 그런 그림들도 싹 모아놓고 좀 상징적이고 내가 원하는 컨셉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런 키비주얼도 셀렉을 해서 뽑아놓고, 인물을 내가 최종적으로 이런 컨셉 포토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물 구도나 이런 세팅이 좋네 라는 것도 뽑아놓고, 그래픽적으로도 이런 요소 쓰면 좋겠다 라는 거를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생각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림도 약간 그림 그려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묘 같은 걸 하면
다 일단 색을 깔고 크게 덩어리감 잡고 빛 이런 거 잡고 그림 묘사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비주얼 이미지만 모아서 일단 나는 이거 컨셉 정했으니까 거기에 딱 맞는 키비주얼 이미지만 일단 그걸로 무드보드 해야지 하면 여기 이쪽 뭐 예를 들어 눈 여기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맥락으로 어떻게 내가 비주얼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지를 다 일단 필요한 요소들에 맞게 무드보드를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AI로 생성을 한 거긴 한데 이런 것들 핀터레스트 이미지들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톤앤무드는 조금 저런 한 여름 밤에 썼으니까 저런 약간 서늘하고 밤에 약간 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었고 이런 키 비주얼적으로는 카니벌이니까 저렇게 좀 몽환적인 서커스 텐트 이런 게 나오면 좋겠고 뭐 해장목마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해서 키 비주얼적인 요소 잡고 인물 연출할 때는 어쨌든 좀 이 걸그룹 컨셉이 신비롭고 이런 거니까 저렇게 좀 판타지하게 뭔가 오브제 같은 걸 끼고 있다든지 이런 눈 가리개도 조금 독특한 디자인 걸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커리벌 컨셉에 충실한 그런 연출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주얼적인 그래픽적으로도 그냥 좀 재밌게 이런 텍스처 있는 이런 패턴, 이런 옷 재질감, 자수 재질감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 약간 카니발이니까 타로 카드처럼 이런 그냥 실사 이미지 말고도 그래픽적인 이런 일러스트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큰 맥락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비주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인물 연출 컨셉 포토 구성이 나올 거고 여기서 그래픽적인 게 나오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한여름밤에 서커스 컨셉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 문라이트 커니벌이라고 제목은 되게 쉽게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키비주얼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미지를 생성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나는 키비주얼 만들면 되겠다라고 감이 오시겠지만 제가 뭐 작업할 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키비주얼이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텐트가 제일 이 모든 걸 컨셉 약간 소녀들이 저 텐트 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키비주얼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톤앤무드는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거는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약간 내가 말하고 싶은 이 걸그룹의 컨셉의 핵심이 되는 이런 비주얼로 스타일 레퍼런스로 톤앤무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저렇게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 엄청 여러 개 붙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는 이것도 다양하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톤앤무드가 없다면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막 이렇게 코드 동일한 코드로 하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 어떤 톤앤무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구나가 비교가 돼서 이 세 개가 좀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해서 셀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 비주얼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건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로 접근하니까 코드가 또 내가 이 텐트 만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인물 만들고 뭐 오븐에 만들었을 때는 좀 잘 못 만드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코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브가 되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비주얼이랑 인물이랑 내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주얼을 한번 대표적인 걸 프롬프팅으로 정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 키 비주얼이랑 서브랑 이렇게 테스트를 프롬프트를 짜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3개로만 간추려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코드는 이런 느낌이 나와. 이러니까 더 잘 느껴지죠. 키 비주얼뿐만 아니라 서브 비주얼도 했을 때는 이런 뉘앙스구나 하고 이 코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느껴져. 근데 이거 막 하면 딱 보실 텐데 약간 인물이 조금 어색했어요, 이 코드는.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내가 인물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약간 좀 푸른빛 톤이 강해서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코드가 제가 생각했던 컨셉과 좀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팩캠이 진짜 많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달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비주얼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 앨범 컴하면 이런 것도 귀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컨셉을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또 이 코드를 활용해서 막 프롬프팅을 해서 비주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잘 묻어나는 이미지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만들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탈출까지 해 나가는 걸 일단 키비주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예시가 아까 엔터 쪽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프로덕트 제품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그 코스메틱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코스메틱 브랜드의 실제 비주얼 디렉터라면 뭐 경우에 따라 제품이나 컨셉 기획부터 뭐 이런 시장 리서치까지 해서 이런 걸 잡아가겠죠.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뭐 제품 연출 컷, 모델 연출 컷, 상세 페이지 뭐 필요할 경우 BMD 이런 것까지 뭐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이런 플로우로 뭔가 제품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 설정을 좀 하면 제품 일단 디자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미 제품을 여러분들도 하실 때 나는 딱 이 립스틱 이미 있는 립스틱을 활용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제품을 설정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가상 그거였어가지고 제품 디자인부터 제품 연출 컷 그리고 모델 메이크업 이미지 이런 걸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가장 컨셉이 키 컨셉과 그 무드보드가 일단 출발 시작이 될 거고 거기서 이것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키 비주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인물 또 메이크업이니까 인물 연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인물이 이제 뭐 메이크업한 클로즈업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들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품 연출 컷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 정도로 스텝을 생각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셉 기획하고 모두 짜시면 되는데 아까는 조금 더 키워드 이런 가상의 걸그룹에 이런 카니발이랑 컨셉을 했다면 조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어떤 거 비주얼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비주얼에서 시작하는 공부를 하자면 막 핀터레스트를 보다가 그냥 좀 제가 색감이 많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흑사가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컨셉으로 하면 컨셉적으로도 되게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먼저 이 비주얼을 보고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약간 겉은 초록색이고 속은 빨간 그리고 막 색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아실 텐데 이거 막 흰색인데 바르면 빨갛게 발색되고 약간 그런 색조 화장품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푸사가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것도 다 이것도 뭐 제가 이렇게 비주얼을 보고 컨셉까지 뽑아냈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뭐 기존에 있던 브랜드 아니고 내가 브랜드 생각해서 할 거야 라고 해서 제품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여기서 제품을 어떤 제품 라인을 가면 좋을지 얘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컬렉션을 가지고 어떤 제품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그래서 저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그렇게 발색이 반전이 되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 얘가 알아서 그 제품을 제안해주더라고요. 와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봐봐요. pH 반응으로 립밤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뭐 립밤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블러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아이 팔레트 나오면 재밌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A한테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만약에 나는 립밤이랑 블러셔랑 아이 팔레트만 하고 싶어 뭐 이래서 이런 거 어떤 네이밍으로 어떤 색 조합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물어봐서 나중에 비주얼 구성할 때 도움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GPT랑 또 디벨롭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톤앤무드
키비주얼 이건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인물 연출이나 제품 연출을 제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모드보드에도 그게 레퍼런스로 묻어나게 구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일단 그런 톤앤 매너는 딱 확실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확실해서 색감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애초에 냈던 그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린이랑 근데 그린도 약간 저런 네오 그린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걸 넣어놨는데 저런 네오 그린이랑 약간 핑크톤이 반전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제가 이건 만든 이미지인 것 같은데 약간 반전이라서 약간 엑스레이 이런 키 비주얼을 하고 싶었어요. 안에는 빨간색, 겉은 초록색인. 그래서 저런 것도 컨셉적으로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델도 메이크업적으로 이렇게 색조 연출하면 좋겠다. 풋사과의 느낌이 드는 그런 연두 색감이 들어간 메이크업에 제품도 약간 이렇게 좀 사과를 이용한다든지 좀 키치한 느낌의 연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모드보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사실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로 막 제가 테스트를 해서 모드를 잡아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확실해요. 색감이 그 컨셉이면서 톤앤모드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이랑 핑크라는 워딩을 프롬프팅에 잘 녹이면 그게 비주얼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키 비주얼을 제가 조금 이것도 너무 막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키 비주얼이 되는 거랑 좀 반전이 느껴지는 비주얼을 어떻게 또 키 비주얼을 재밌게 녹일 수 있을까? 그리고 물론 제품 연출, 인물 연출이랑 제품 연출이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제형이나 코스메틱일까? 제형 같은 거랑 오브제적으로 어떻게 재밌게 풀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키 비주얼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계속 썼던 키워드가 그냥 뭐 이것도 애플 햅컷 애플인데 핑크 인사이드 앤 그린 아웃사이드 이런 식으로 그냥 딱히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나 이미지 프롬프트 이런 거 없이 진짜 프롬프팅으로 했거든요. 이건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감에 대한 걸 내가 톤앤모드에 대한 걸 워딩으로 딱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이렇게 그 반전 이런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고 뭐 키비주얼적으로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는 포토샵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렇게 한 번에 생성되면 참 좋았지만 AI가 안 돼서 이렇게 사탕 같은 그 사과 이미지를 만들고 저 핑크색은 제가 합성을 그 색깔을 그냥 포토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키비주얼을 만들었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브제 같은 거 제형감을 보여주기 위한데 좀 추상적으로 재밌게 제형감을 키치하게 보여줄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건데 그래서 조금 빡셀 수도 있지만 좀 어떤 아트레이팅 다음 주까지 어떤 아트레이팅 분야 내가 하고 싶은지 정하고 제가 뭐 그 각 엔터 그 코스메틱별로 했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진짜 4개가 되는 순간 조금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완성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3개 정도 내가 어떤 이 아웃풋을 만들고 싶은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웃풋에 따라서 좀 어떤 컨셉이 필요하고 또 어떤 모드보드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서 그 컨셉에 대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컨셉이 제 생각에는 딱 한 문장 정도로 딱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되게 뾰족한 컨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랑 얼라인되는 무드보드? 근데 무드보드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키비주얼 중심으로 톤앤매너 중심으로도 물론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이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물도 필요하겠다는 것도 다 스크랩해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키비주얼 한 2장만 생성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내가 말하는 카니발이면 그런 텐트로 뭐 아까 반전 있는 사과면 그렇게 해프컷 됐는데 약간 뭐 이런 비주얼을 이건 또 근데 글자 포토샵 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 글자 없는 이미지였는데 제가 이 로고 같은 걸 포토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 비주얼을 전 2장만 생성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근데 뭐 시간이 돼서 여러 개 해보고 싶다 하면 더 많이 생성해 오셔도 당연히 좋고, 그래서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분야 정해서 컨셉이랑 모두 만들고 키 비주얼까지 생성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인물이랑 제품 연출 이런 걸 AI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7주차에 좀 약간 포토샵이랑 그런 타이포 이런 것 같이 하고 8주차에 이제 각자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그거 어쨌든 아트웍 프로젝트 마무리 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좀 분량 많으시면 일단 될 수 있는 데까지 해오세요. 나 키비주얼 생성하기까지 너무 힘들다 하면 무드보드까지 해오세요.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것도 발표하나요? 네, 이것도 마지막에 8주차에 발표할 거예요. 조금 더 아마 좀 더 길게 체계적으로 내가 이런 컨셉이랑 이렇게 이런 구체적으로 비주얼한 걸 좀 더 한 각자 5분 넘게 발표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영상 그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비주얼 만드시고 영상 올려서 그냥 짧게 그냥 생성되는 5초 이런 거 짧게 가져와도 될 것 같고, 나는 이걸 베이스로 그냥 하나의 풀 영상 만들고 싶다 하면 그거를 결과물 아웃풋에 포함시켜서 영상까지 해주시면 돼요. 혹시 궁금한 게 온라인방에 열려도 있고 네네. 온라인방이나 유튜브 보면 거의 특정 온라인방이 다른 거 그 다음 주 앞으로 그래서 그런 인물 만들고 그 제품 생성하고 그런 거 설득해서 했잖아요. 그런 거는 비슷하고, 근데 마지막 7주차에 타이포하고 이런 거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인터뷰를 이제 강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캠퍼스 가르쳤는데 여기 오프라인에서 안 해주신 분이 네. 그래서 그게 겹치는 부분도 다음 주에는 아마 팩캠에서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조금 다른 거고, 다다음 주는 좀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여기서 네, 말을 이게 약간 그냥 텍스처 관련해서 AI로 이미지 뽑아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텍스처라든지 약간 뭐 이런 텍스처를 잡고 싶다 이런 거 맞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이 용해를 약간 네네네네. 일본 걸로 작업하는 부분에 그거는 파이어플라이로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약간 보여드릴게요. 오늘 세 번? 생각 안 해. 오늘 새벽에 월요일 한 저녁 정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연락을 해요. 이거는 일단 이런 배경을 만들고 이거를 그 파이어플라이 쓰시는 법 혹시 아세요? 이거 근데 되게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포 만든 거를 그냥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올려요. 아, 네네. 그러고 이거를 그 이미지를 넣고 이런 눈 질감 이미지를 넣으면 그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를 깨지지 않고 이렇게 눈 질감으로 이렇게 다시 생각. 이것도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제미나이랑 GPT도 너무 좋아져서 아예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 글자만 검정색 하고 이거 그냥 눈에 파인 것 같은 텍스처 그렇게 하고 이 포토샵 그러고 포토샵 하는 네. 네네. 정시 먼저 네네. 강의 자료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저한테
그 메시지를 디스코드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한 번만 리마인드로 저 뭐 수업 끝날 때쯤이나 그날 아침에 저한테 다음 주 일요일에. 네 그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아 네네네. 그럼 저희한테 그거 보내주세요. 디스코드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들을 하고 싶은데 네네. 아웃핏 중에 로고랑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무릎북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수업에 하루 때 맞아요. 하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패션들들 아니어도 다른 필드에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물을 다른 걸로 출판해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 근데 약간 로고랑 또 뭐라고 했죠? 뭐랑 뭐 심볼 아니면 옷에 들어가는 심볼 이런 거. 그러면 근데 그러면 먼저 사실 그런 심볼이 있어야 좋긴 하겠네요. 네. 그럼 근데 그러면 사실 그걸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인물 연출 이런 걸 배우면 더 좋으실 텐데 그러면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걸 뭐 생각해볼까요? 아니면 혹시 그런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당연히 근데 그런 거를 포함시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인물 연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근데 사실 로고 별거 없긴 해요. 로고 그냥 그 GPT한테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레퍼런스 만들고 이런 스타일로 예를 들어 그 브랜드 네임이 뭐 페이퍼다 그러면 페이퍼라는 워딩으로 이런 스타일의 로고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때 배울 것 같긴 한데 그 로고랑 그걸 제가 AI로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할 때 GPT로 하면 이미지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걸 그냥 다운받아서 일러스트에서 깨서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그냥 벡터로 바꾸나 그리고 뭐 그 미드저니에서도 사실 그렇게 프롬프팅 하면 되거든요. 뭐 로고이고 이런 디자인인데 화이트 백그라운드 있는 로고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살짝 제가 그거를 약간 로고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픽은 그렇게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걸 듣고 그거를 로고랑 그런 걸 아웃풋에 포함시키셔서 그런 거를 또 다음 주 과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키비주얼 먼저. 네. 뭔가 그 AI 툴에서 로고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에 보셨을 때 퀄리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만들어주나요? 저는 근데 조금 로고는 사실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베이스로 만들 수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깨서 쓰면 사실은 너무 퀄리티가 안 좋고 그냥 이런 식의 디자인을 내가 벡터로 좀 만져서 하면 되겠다의 그 영감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간단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깨서 완성도는 좀 떨어져서 그냥 내가 약간 본 적 없는 거를 AI한테 상상력을 맡겨서 그걸 베이스로 만들고 싶다 할 땐 되게 좋은 툴인 것 같아요. 네. 그 하나 더 궁금한 건데 네. 그 1월에 무슨 그 AI 네. 세미나 맞아요. 어떻게 신청하는 그게 아직 저한테도 그냥 아마 그 일정만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도 정확히 본 걸 17일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티켓팅이 될 때는 저랑 또 다른 참여하신 분들 다 인스타에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네. 근데 혹시 그 최종 결과물에 영상 안 만들고 싶으시면 굳이 결제 안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차라리 뭐 미드전이 쓴다거나. 근데 이게 약간 언제 같은 거 진짜. 맞아요. 그것도 5초 읽은.
네.